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근무를 원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둣가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항만 시설이란 이유로 변변한 안전시설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로 전남지사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를 비롯해 전남 관광 활성화와 농수산물 수출 교두보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제8대 전남개발공사 사장 재공모에 11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을 그나마 버텨줬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역 공공병원인 목포시 의료원입니다. 전체 의사 21명 중 4명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마취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진료 과목을 공중보건의사가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올해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1명이 줄어 응급실 운영이 빠듯해졌습니다. 공중보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일반 의사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 의사를 구하는 것도 일단 급료가 10,000원이 주는 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900여 명에 이르렀던 공중보건의사는 올해 반토막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군대에 다녀온 신입생이 의료계에 발을 들이며 징병 대상이 감소한 것과 여학생 비중이 커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전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시군별로 1명에서 최대 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작년보다 덜 배치됐고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공중보건의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의료 낙후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은 새 정부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공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일정을 자제해왔던 전라남도가 민선 8기의 첫 해외 순방을 마쳤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협약을 맺고 전남 농수산식품을 홍보하면서 일자리, 관광,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LA 한인축제. 전남의 우수 농수산식품은 축제 기간 도중 완판됐습니다.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 전라남도는 상품 개발 등 세계 수출 시장 확대에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게 된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도 LA에서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미국 서부권 1일, 동부권 2일 등 3일 이내 배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수출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때 우리 도민들 또 우리 농어민들도 자신감을 갖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은 더그린 코리아는 오는 2030년까지 해남군 솔라시도 일원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협약이 실현되면 글로벌 기업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IT 관계사 등 200여 개사가 입주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집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 마련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관광 설명회도 연 전라남도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모국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와 크루즈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10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하고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도 잔여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중앙병원, 여천 전남병원 등 도내 491개 의료기관을 접종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대유치대책위원회가 전남 동서부권의 의대 유치의 신경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대유치대책위원회가 오늘 순천에서 개최한 의과대 유치 토론회는 서부권 도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동부권 의대 유치 논리를 개발했던 순천대 교수 등의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반쪽짜리로 치러졌습니다. 전남도 의회 의대 유치 대책위는 다음 달 6일 서부권에서도 같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반복 수준의 토론을 비효율적으로 동서부 권역별로 따로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재공모에 11명이 응모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제8대 사장 재공개 모집 결과 11명이 지원했으며 다음 달까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을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사장 공모를 통해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김영록 지사에게 추천했지만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져 이번에 재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하이닉스 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임원과 국책 연구기관 출신 등에 참여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정책 수립,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은 지역 주력 산업인 AI와 전력, 자동차 등과 연계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둣과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만 항만시설이란 이유로 변변한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완도의 한 선착장. 콘크리트 구조물 모퉁이가 부서져 있고 갯벌에는 차량 부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 몰던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늘 이용하는 익숙한 선착장이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조카네가 봤는데 차가 뭐 팽이 입은 거라. 그러니 문 열고 나오니까 차가 물이 저기 깔아있는데 안 보이고. 이곳은 주민들이 짐을 싣거나 내리는 공간이다 보니 차 막이 등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전남의 무량장과 선착장은 모두 1,117곳으로 전국의 절반가량. 선박을 대고 어획물을 육지로 내리기 위해 만든 시설로 어민들의 이동이나 어획물 운반 등에 쓰는 차량 이동 역시 잦습니다. 하지만 바닷일을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니 차량의 바다 추락을 방지할 장치는 없습니다. 항만 건설 관련 지침에 차량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이 있지만 선박 계류와 하역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난해합니다. 선착장에다가 가드레일이나 우리처럼 난간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관광지라면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선착장은 주민들이 하역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올 들어 목포와 완도에서 발생한 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만 9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광주 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발견된 인물은 5.18 당시 행방불명된 염경선 씨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행방불명자 가족에 대한 DNA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10-22 염경선의 묘. 봉분 없이 비석만 있었던 염 씨의 유해는 광주 교도소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42년 만에 잠정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23살이던 염 씨는 광주 충장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향 화순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4일 오후부터 행적이 파악되지 않아 결국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염 씨는 이번 조사에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주시 등이 지난 2002년부터 확보해두고 있던 기존 유전자 정보 가운데 염씨 가족의 DNA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행방불명자 가족 30여 명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염씨 여동생의 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5.18 조사위 등은 발굴된 유해가 염씨가 맞는지 부계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숙부의 DNA를 추가로 채취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인정되지 않은 가족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DNA를 새롭게 채취해서 재혈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실종자를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광주교도소 발굴 유해들의 매장 경위와 안매장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논의도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제 부활과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수매제는 쌀 최저가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앞서 수매제를 폐지한 민주당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45만 톤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히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쌀값 80kg 기준 21만 원대 유지와 밥쌀용 수입쌀 방출 자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전남지방본부가 공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삭감과 연금 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출정식을 열고 올해 구급 공무원의 보수가 168만 원으로 법적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보수 1%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공무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22년 집단 임금 교섭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남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 임금 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교육복지 강화와 함께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이 지연될 경우 오는 11월 서울에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비뇨기계 질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은 체외 충격파 쇠석기를 비롯해 목포권 종합병원 유일의 요역동학 검사기를 도입해 요실금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목포시 의료원 비뇨의학센터장은 2018년 이후 2,000건의 비뇨기계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제31회 전국 무용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의 부문에서 각 시도별 대표 무용팀이 단체와 개인 경연을 펼쳐 각각 대통령상과 전남지사상 수상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완도군이 조영택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범군민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박물관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완도군은 또 주민공청회 형식의 정책 포럼을 갖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완도 유치 타당성과 발전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전남도의 후보지 선정을 의뢰한 상태로 도내 7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의 공익형 직불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내년 예산에 직불금 관련 예산 3천억 원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라며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의 공익형 직불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저수지 수질이 악화돼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저수지의 29%, 광주는 22.9%가 수질 4등급을 초과했습니다. 4등급 수질은 고도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광주 전남 저수지의 수질 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